내신 대비하자 수능 완성 11강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신 대비에 한 중반쯤 들어왔다. 그죠? 이제 뭐 모의고사 이제 강의 남았고 뭐 교과서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거의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뭐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시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학업에 정진하기 바랍니다. 알겠지? 선생님도 이쯤 되면 이제 목소리가 가죠. 강의를 이제 많이 하고 또 피곤이 좀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 우리 같이 힘을 내야 될 때다. 이런 말들도 다 잘 듣고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란다. 알겠나?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let's check it out 보자. 자, 요번에는 이제 앞부분이 조금 어렵고 뒷부분이 좀 쉬워지는, 지난번 우리 10강에서는 뒤쪽 부분에서 약간 좀 강의가 어렵잖아요. 3번, 4번이 좀 어려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앞부분이 좀 어렵고 뒤에가 좀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은 자, seem to 동사 원형.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치?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 to 부정사는 이제 보러 온 거고. 자,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자동사, 타동사 구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자, 여기 liv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살다, 일하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동사라고 내가 잡으라 그랬어.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live가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life예요. 이런 것을 동종 목적어라고 한다. 비슷하게 생긴 목적어.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써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마치 as if는 뭐뭐처럼인데 여기서는 가정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를 적어놨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각각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무엇을 위한, 그들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자,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의 각각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야.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자, 앨리스 최소한 적어도 서양의 선진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선진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냐면 자,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prioritize. 자, 얘가 이제 우선적으로 여기다 이런 얘기다. 그렇지? 자, 개인주의를 우선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들이 내리는 선택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되겠어? 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빠졌네. 사람들은 종종 믿는다. 자,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이런 걸 아마 자주 나오니까 확인될 거고요. 뒷문장은 이제 완전하지. 자, 앞에 있는 거 주어다. 자, 그들이 만드는 선택,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그들이 만드는 선택이 will have 가질 거라고 직접적이며 요거는 지속되는,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 지속되는 효과를 그들의 주관적인 행복 하면 되겠죠? 그들의 주관적인 행복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 그들이 만드는 결정이 되겠니? 선택이. 그래서 요 부분이 또 글의 주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요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을 빨간색으로 좀 밑줄 꺼놔라. 글의 주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면, 자, 그리고 비록 it is true 사실이긴 해도 여기서 it은 가주어, 그 다음 여기가 진주어 되겠죠. 접속사고요. 뒷문장 완전이다. 단기적인 변화야. 여기가 주어예요. 단기적인 변화. 어디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에서, 즉 행복감에서 단기적인 변화가, 여기 이제 본동사 are likely to occur, 이까지 동사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변화, 즉 이게 행복감에서의 단기적인 변화가 발생을 할 수는 있다. 언제?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즉 너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잘 쳤어.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지.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딱 좋아요. 언제까지? 짧게 기분이 좋은 거죠. 뭐 한 달도 안 갑니다. 뭐 대략 한 일주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또 그 감정이, 그 행복감이 또 없어지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much research, 많은 연구들이 suggest, 보여준다. 요거는 이제 당위성을 나타내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다죠. 보여준다.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지속적인 영향, 어디에 미치는? 보다 더 광범위한 행복의 형태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 자, 여기까지 쭉 내려올게. 자, will be, 아마도 shorter lived, 얘가 이제 단명하는, 좀 더 단명하는, 단명적인, 즉 금방 일시적인 하면 되겠죠. 약간 좀 일시적이다. 좀 더 일시적이며, 그리고 덜 강렬하다. 됐니? 여기가 둘 다 주격보로 형용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결국에는 어떤 행복의 어떤 광범위한 형태에 미치는 지속적인 효과는 좀 덜하다. 금방 또 없어진다. 이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다 더 광범위한 행복의 형태가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그 형태는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걸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 그럼 여기 목적은 어디 갔는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겠지. 그 다음 여기가 선행사. 인마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됐는데, 칠판 봐야 되겠지? 자, 인마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해서 뒤에 있는 목적어 빼주고 접속사 빠지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빠진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은 목적격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주관적인 행복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형태인 행복의 보다 더 광범위한 형태의 지속적인 효과는 짧다. 되겠지? 결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부분이 그들의 어떤 주관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얘기죠. 일시적이다. This is, 이것은 in part, 부분적으로 due to 뭐뭐 때문이다. in fact, the fact, 사실 때문이다. 어떤 사실? 여기서 대시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동격의 접속사 이렇게 부른다. 이걸 갖다가 또 관계대명사로 착각해서 이제 위치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사명식으로 사람들의 인성, 성격이죠. 인성이보다는 성격이 영향을 준다. 장기적인 행복의 수준에. 다시 사람들의 성격이 행복이라는 장기적인 어떤 수준, 행복의 장기적인 수준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일시적인 이유가 그들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행복이라는 게. 자, perhaps, 아마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도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요렇게 뒤에서 가야 돼.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이 되겠지. 성격과 관련되어진 삶의 중요한 선택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되겠니?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되겠죠? 자, regardless of reasons, 이유에 뭐 어떤 이유든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유에 어찌 됐던 이 말이야. which are still being explored. 자, 이러한 이유들이 현재 뭐 되고 있냐면 지금도 심리학자들이겠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빠져 있지만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탐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에 어찌 됐던 간에 장기적인 행복의 수준은 뭐이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성격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장기적인 어떤 행복의 수준은 그 성격과 관련 좀 되어 있다. 자, 이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막상 찾아보면 그게 직접적으로 딱 나타나 있지 않죠. 자, 주제를 우선 잡게 되면 장기적인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사람들의 성격 또는 또 성격과 관련된 결정이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택지에서 찾았어야 되는데, 자, 1번 보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 훗날의 삶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지. 그 훗날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에 1번 탈락이고, 자, 2번, vary는 다양하다. 자, 뭐에 따라서, 자, 영역에 따라서 업무와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일과 교육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번 탈락. 3번 depend 의존한다. less 덜 상황적인 요소에 덜 의존한다. 무엇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적인 요소에 덜 의존한다. 상황적인 요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데 상황적 요소 말고 성격적인 부분과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결정이라는 게 나와 있었잖아. 맞지? 그 상황보다는 사람의 어떤 성격의 영향을 좀 더 받는다라는 그 간접적인 의미에서는 3번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4번. 관련돼 있다. 어떻게 독립적으로 개인이 판단을 하는가. 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조차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기반을 하고 있다. 뭐 시간에 관련 없는 무한한 원칙에 기반을 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이건 그래 내용 자체에서 없었는데 뭐.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그래 내용 자체에서 없었고 3번이 그나마 유추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찾았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딱 내리꽂듯이 보이는 그런 빈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알겠니?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워낙 주제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2번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인다. 되겠어? 오케이. 자, 1번 갈게요. 자, 분명히 자, we need 우리는 필요하다. 뭐를요? 특정한 빛이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글을 읽기 위해서. 이거 다 그냥 이 낚시 미끼다. 미끼. 알겠니? 빛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글을 읽는데 우리는 빛이 필요하죠. 자, in reading 글을 읽을 때 말이야. 어떤 글을 자, isolated야. 우선은 이렇게 끊자. 여기 동명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분리된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글자들 또는 뭐 단어들을 읽을 때 빛의 자극 강도 그냥 적어놨다 그냥 좀 말을 빨리 내가 좀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빛의 자극 강도의 최적의 수준이 can be determined 결정되어질 수 있다. 뭐를 사용을 해서 recognition latency task 인식 지연 과제를 사용을 하면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을 어느 정도로 이제 줘야지 사람들이 그 글을 인지할 수 있느냐, 단어를 인지할 수 있느냐는 인식 지연 과제를 사용해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필요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빛이라는 게 그렇게 뭐 우리가 맥락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빛이 좀 희미해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 쪽으로 갑니다. 알겠지?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 이와 같은 최적의 수준은 is not as 자, 여기서 이제 원급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원급이 없죠. 원급이 없는데 맥락적으로 그런 거야. 맥락적으로 봤을 때 뭔가 비교를 하는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적의 수준은 의미가 있지는 않다. 언제? 정상적인 독서의 상황을 다룰 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we are 같은 게 뭐 생략돼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제일 빠르겠지. 자, 일반적인 주어는 이제 생략 가능하니까. 자,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 they are 해도 되고 you are 해도 되고. 자, 우리가 자, single word recognition 단 하나의 단어를 인지하는 것을 다룰 때도 심지어 이 최적의 수준은 의미가 있지는 않다. 자, 언제 단어가
제시가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다. 어느 정도의 맥락적 정보와 함께 단어가 주어졌을 때는 이 맥락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최적의 어떤 수준이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다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하고 비교했겠노? 여기선 지금 as 이하를 안 적었지만 여기에서 as 이하는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 단어가 맥락적인 정보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단 하나의 단어를 인지하는 때가 아닌 경우만큼은 의미가 있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as가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알겠니? 되겠어? 그래서 as를 한 번만 쓴 겁니다. 뒤에 똑같은 말을 또 쓰려고 하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as가 한 번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맥락적인 정보만 있으면 빛의 최적화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충 이래 보면은 뭐 흐릿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안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정상적인 독서 상황에서 그 강도 정도는 작은 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엇에? 인지의 어떤 시간에 그리고 독서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 언제? When it is. 그것이 상당히 넓은 이게 중앙값의 범위야. 중앙값의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 말이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글자를 자꾸 이게 하나하나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맥락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 빛이 어느 정도 뭐 이게 밝더라도 아니면 어둡더라도 최적의 상태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 단어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상당히 넓은 중간값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빛의 강도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맥락적인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이 중간값 정도, 이 정도 안에서는 인지의 시간 또는 독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이 빛의 정도가요. 되겠나? 맥락의 정도가 한 이런 중간값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한 이 정도 맥락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때는 뭐 빛의 어떤 정도가 중요하지는 않다. 자, 이것은 사실이다. 다른 형태의 물리적인 훼손, 자극에 대한 물리적인 훼손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자, 이건 아까 빛이었잖아. 이건 이제 물리적인 훼손을 얘기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점선이죠, 점선. 이게 점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무작위적인 선을 이렇게 막 꺼놨어. 이렇게 선을 꺼놓고 그 안에다가 단어를 배치시켜 놓은 거지. 여기 어떤 단어, 여기 어떤 단어, 여기 어떤 단어, 여기 어떤 단어, 여기 어떤 단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맥락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고. 이 글자를 정확하게 알려면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 맞지? 근데 맥락이 주어져 있으면 저거 뭐 철수가 학교 간다 했을 때 간다가 잘 안 보여. 그럼 좀 갔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간다, 여기는 먹다, 뭐 여기는 뭐 수박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이게 잘 안 보일 때는 빛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자극에 대한 물리적 훼손이란 말이 이 말이야. 알겠나?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처럼, 자, 언제 contextual information is given, 언제냐면 맥락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with stimuli, 자극과 함께 to be read, 읽혀질 수 있는 그 이 맥락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그럼 못 돼. 이거는 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 맞지? 읽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 글이 has been degraded, 훼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거다 그러잖아. 봐. 맥락적인 정보만 들어가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동사고 matter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멋지만큼은 어디에? 글을 능숙하게 읽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능숙한 독자라고 하기보다는 글을 능숙하게 읽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
매우 정상적이면서 그냥 이제 뭡니까? 어느 정도의 빛이 들어가 있는 독서의 상황에서 됐니? 그러니까 조명 밝기가 어느 정도만 돼도 맥락적인 정보만 있으면 그걸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가질 수 있다 영향을 숙련되지 않는 독자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숙련도가 떨어진다. 이게 책 별로 안 읽었어. 이만 좀 띨빵해요.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빛의 어떤 조명의 어떤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who cannot yet 아직까지는 맥락적인 정보를 사용을 할 수 없는 독자에게는 뭐만큼이나 자, 여기서 원급에서 리들리는 쉽게지 쉽게. 뒤에가 지금 도치돼 있다. can 먼저 나왔지? 그러니까 글을 잘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쉽게 맥락적인 정보를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숙련되지 않은 독자에게는 그런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 조명의 어떤 최적화가 되겠어.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것은 뭐다? 맥락적 정보인데 맥락적 정보는 자극의 물리적 훼손의 영향을 경감시킨다. 또는 빛의 영향을 경감시킨다. 되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뭐 소리 이런 거 왜 나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 모의고사 쳐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선택지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어려워야지 이게 지문만 막 엄청나게 어렵게 해놓고 지문 말도 안 되게 사운드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맞지?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알겠니? 문제 풀다가 헛소리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영향 즉 훼손하는 그 자극에 여기서 훼손되는 자극은 뭐 빛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자극 훼손되는 자극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마도 경감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5번 되는 거죠. 되겠어? 나머지는 될 게 없지. 뭐 숙달이 왜 나오고 갑자기 뭐 이전의 독서 경험이 왜 나옵니까? 되겠니?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 자, 요거는 이제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뭐 각본 같은 거 쓸 때, 극본 같은 거 쓸 때나 아니면 뭐 어떤 소설을 쓸 때 어떤 장면을 쓸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이제 반전을 딱 줘야 되는데 이 반전 줄 때 이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in terms of 뭐뭐에 관해서 여기까지 끊고 갑작스러운 변화지. 갑작스러운 변화와 관련돼서 반전을 보는 것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가능케 해준다. 너를 발굴하게 발견하게 가능케 해준다. 자, 너의 재료를 무엇을 위한 최고의 놀람을 위한 되겠나? 그럼 여기서 놀라는 건 네가 놀라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놀라는 거 또는 보는 사람이 놀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딱 놀랄 수 있는 너의 재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되겠나?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측면에서 반전을 보는 것은 너로 하여금 가장 잘 놀래킬 수 있는 재료를 발굴하게 해준다. 무엇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다. 이걸 찾아봅시다. 반복적으로 뒤에서 설명합니다. 이것만 읽고는 도저히 추론이 안 되죠. 자, 이게 좀 내가 생각이 빨리 안 나는 그런 단어들은 일부러 좀 적어놨다. 자, 암묵적 질문. 암묵적이라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겉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말을 안 해도 아는 거. 그래서 암묵적인 질문. 그게 뭔데? 무엇의 반대인가 이거지. 무엇의 반대인가라는 암묵적 질문은 또 나오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자, to find 당신으로 하여금 surprises 놀라움을 찾도록 허락을 해준다. 근데 이 놀라움은 그냥 come 하면 될 거를 자 emanate라고 했다. 그지? 뭐에서 나오다. 자,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기대치와 배경에서부터 나온 거다. 그 장면의 기대치와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움을 찾도록 해준다. 뭐를 하는 것이 무엇의 반대인가? 무엇의 반대인가라는 암묵적 질문이 되겠어.
자, 예를 들어서 이 뒤에가 이제 좀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어떤 사람이 사과를 받으러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사과를 해요. 이게 반전이잖아. 되겠어? 근데 이 사람이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살인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칼로 찔렀어. 이건 반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뚱맞는 내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돼야 된다? 그 앞뒤의 맥락이 일관적으로 맞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놀란다 이거죠. 됐나? 오케이. 자, 이것은 아마도 profound impact, 즉 엄청난 영향일 것이다. 영향을 가질 거다. 어디에? 통일성과 일관성에, 당신의 전체 대본에.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막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죽어본다든지, 갑자기 뭐 너는 나의 딸이었어 하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나오는 거, 맥락 없이. 사람들이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뭐 그것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야. 자, 주인공이 만약에 이제 장면으로 들어간다. 어떤 장면? 파이팅, 싸우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싸우는 장면. scene fighting이 아니라 싸우는 장면입니다. 뭐를 위해서? 사과를 위해서. 그런데 instead, 대신 ends up, 동사 이 끝이 난다. 뭐 하면서? giving one 했어. 여기서 one은 뭐냐면 apology를 얘기하지. 사과를 하면서 끝이 나요. 사과 받으러 갔다가. 만약에 그렇다면 that is pleasant surprise. 그것은 기분 좋은 놀라움이다. 그건 기분 좋은 반전이다. However, 그러나 만약에 주인공 한 명이 사과를 원하고 결국 끝은요, being kidnapped. 아까 내가 이제 칼로 찔렸다 했는데 이건 이제 외계인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요거 하고 얘기하자. 보는 사람은 아마도 confused, 뭐 할 거다? 당황할 것이다. 감정 분사라고 쳤고. 자, instead of, 대신, satisfied, 이것도 감정 분사제. 만족하기보다는 헷갈리면서 헷갈릴 것이다 이 말이죠. 요즘 뭐지? 갑자기 외계인 왜 나오지? 이럴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요거 동명사인데 수동태 돼 있는 거지. 수동태 동명사, 동명사 수동태 뭐라고 얘기하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수동태가 됐을까? 키드냅이라고 하는 게 타동사고 납치하다인데 얘하고 주인공의 관계가 수동이잖아요. 지가 지를 납치하는 게 있어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로 가야 되고 동명사 위치니까 being으로 갔다.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됐니? 자, surprise happens. 놀라움은 발생한다. 언제? 행동이, 이게 중요한 거야. 반응이거나 아니면 유기적인 파생물일 때,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라는 얘기야.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떤 내용일 때, 무엇으로부터? What we expect.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유기적인 어떤 파생물 또는 그 반응일 때 이제 놀라움이 생긴다. 자, 그 혼란은 comes, 나온다. 언제? jarring이라고 하는 게 조화롭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comes out of, 이게 from이죠. 나올 때. left field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화롭지 못한 행동이 턱 나올 때는 헷갈림만 나온다. 자, 그리고 disconnected, 단절돼 있어. what came before, 이전에 왔던 것과 전혀 안 맞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헷갈린다. 놀라운 게 아니라 뭐지? 이런단 말이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주제는 장면을 쓸 때 반전을 주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설정을 만들고 기대를 비틀어야 된다. 이 얘기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에 What has come before as a resource, 즉 어떤 원천으로서 그 전에 왔던 것을 사용하는 것. 되겠나?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이제 쉽다. 이까지 이제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이 이제 11강은 쉬워요. 알겠지? 꼭 뭐 좀 어려운 거 한 두 개 정도를 꼭 집어넣는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이제 쉽다.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보호자지, 보호자는 should provide, 제공을 해야 된다. 충분한 시간을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자, provide A for B 잡고 뭐 할 수 있는? to explore, 탐구할 수 있는. 여기서 탐구하는 지금 타임 꾸며주는 거지. 기술 도구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뭐 하기 전에? before having set lessons using it, 그것을 사용을 해서 정해진 수업을 가지기 전에. 즉 이게 그래 주제예요. 수업하기 전에 기술적 도구나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탭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탭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교구제 사용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아이들의 태블릿 사용을 하기 전에. 미안,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이건 명사야. 이건 전치사로 간 거.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allocation, 할당하다, 시간을 할당해야 된다. 어떤 시간? 지시하는, 설명해 주는 시간을 할당해야 된다. 전체 교실의 어떤 환경에서. 됐나?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환경에서 이 지시하는, 가르쳐 주는 시간을 할당을 할 수가 있다. 자, during this time, 이 시간 동안 선생님들은 can explain,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what to do,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뭐 함으로써 by modeling, 본보기로 보여주다는 뜻이죠. 모델은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뭐를? 단계별 사용을 뭐 동안? 10분에서 15분 동안. 아주 쉽지? 앞에 거에 비해서. 자, 이것은 최초의 단계인데, 이게 최초의 단계는 포함을 한다. 자, how to turn on and turn the volume up and down on the tablet PC. 태블릿 PC에서 이제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이제 켜는 거지. 켜는 방법을, 키는 방법, 켠다, 킨다. 키는 방법을 포함을 한다. 요까지도 A가 되겠고, 목적어 1. 그럼 여기가 목적어 2 되겠네. How to open an app. 앱을 어떻게 여는지 그 방식을 포함을 한다. 되겠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은 탐구 시간은 is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언제? 자, when it allows. 이건 because죠,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또 요구동사, 목적어, to 부정사. to be aware of, 아이들로 하여금 how they will use,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기술을 for increasing their learning, 그들의 학습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을 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되겠니? 이거 안 어렵지?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은 그 원칙, 그 태블릿 PC 사용에 대한 원칙을 애들과 얘기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하다는 좀 말이 이상하고, 그냥 애들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 교실, 이제 교실, 뭐 수업이라고 할게요. 수업 토론 동안. 됐니? 자, 선생님은 can create, 만들 수 있다. 뭐를? learning center, 학습 센터를 만들 수 있어. 자, where, 그곳에서 센터를 꾸며주고. 관계부사 되겠네. 자, 아이들이 can actually play, 놀 수 있다. with, 함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누구냐면 얘예요. 그러니까 explore의 목적어도 얘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한 번만 적은 거야.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놀고, 그리고 그 태블릿 PC를 탐구할 수 있는 학습센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학습센터는 뭐, 그럼 교실에서 뭐 학습센터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책상 몇 개 붙여놓고, 여기는 학습센터, 여기 잘 모르는 사람들 여기 와서 배워라. 이렇게 한다는 거겠지. 되겠니? 자, 아이들이 질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동사 2, confused, 또 마찬가지 감정 분사죠.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제 헷갈릴 때 어른은 반드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뭐 함으로써 by answering or modeling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든지 그지? 본보기로 보여주든지 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은 are capable of 할 수 있다. 이까지 동사로 잡아. 그러니까 being creative 창의적이 될 수 있어. 뭐 하면서 in using technologies 기술을 사용을 할 때 in ing는 뭐뭐 할 때다. 자, 언제 그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거겠지. 어른들로 하여금. 그래서 교사와 보호자는 기술 도구를 사용한 수업을 하기 전과 동안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된다. 이거지. 되겠나? 기술 도구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은 4번. 관련된 적절한 어른의 지침과 그리고 참여를 가진다. 이거잖아. 되겠어? 요럴 때 이제 애들이 이제 잘 배울 수 있다. 그거죠. 자, 오늘은 쭉 연결해서 그냥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 번씩 끊어서 가거든. 끊어 갔는데 오늘은 그냥 한꺼번에 쭉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편집 많이 안 할 거예요. 자, 이 4번 바로 좀 갈게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이거 어렵지 않아. 자, 생태적 지위가 이제 니치라고 나오는데 원래 니치는 원래 적소라고 해서 이제 틈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진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간다. 생태적 지위라는 용어는 자주 misunderstood, 오해된다. 이게 포인트야. 생태적 지위. 자, it is often misused. 이것은 종종 잘못 사용되어진다. 뭐 하는 것으로서, 묘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장소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잘못 사용되어진다. in which, 그 장소에서가 되는 거야. 그 장소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 그렇지, 완전. 자, 유기체가 사는 장소를 묘사를 하는 것으로서 잘못 사용된다. 생태적 지위에서 니치는 사람들이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아니다는 거야. 이 사람은요. As in the sentence, 다음 문장에서처럼 이거야. 다음 문장에서처럼 목초지가 뭐 나무가 많은 그런 나무로 되어 있는 땅이 장소다. 무엇에? 딱따구리에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니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유기체가 살아가는 곳이야. 이렇게 해서 명사절로 주어다. 유기체가 살아가는 곳은 habitat, 서식지다 이거야. 서식지. 되겠니? 이렇게 영어로 갔을 때 이제 habitat이라고 해야 된다. 이 지위는, 틈새는 장소가 아니라 뭐다? 개념이다. 개념. 아이디어다. 개념이다. 자,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유기체의 내성과 필요 조건의 요약이다. 이 말이야. 유기체의 내성과 필요 조건을 요약한 게 바로 니치라는 개념이다. 되겠나? 장소가 아니라. 자, 위장에 사는 미생물의 거주지는 아마도 어딜 거다? 동물의 소화관일 것이다. 그리고 진딧물의 서식지는 정원일 거다. 그리고 한 물고기의 서식지는 전체 호수일 거다. 이건 되겠지? 그러니까 서식지란 얘기지 이게요. 얘들이 사는 곳은. 각각의 서식지는 그러나 제공을 한다. 많은 다른 종류의 니치를 제공을 한다. 지위라고 해야 되나? 자, 많은 다른 유기체들은 또한 살아간다. 위장에, 그리고 정원에, 그리고 호수에 살아간다. 그리고 매우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바로 이거죠. 매우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니치다. 나온다 이제. 간단하지? 3번, 4번은요. 그러니까 니치라는 이 단어는 얻기 시작했다. 현재의 과학적 의미를. 언제? 엘튼이라는 양반이 1933년에 글을 썼을 때 뭐라고? 여기가 wro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야. 유기체의 지위는
지위라고 할게. 그냥 여기 지위라고 나왔으니까 유기체의 지위는 그것의 삶의 양식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면에서 무엇에 대해서 거래 또는 직업 또는 이것도 직업이죠. 직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개념에서 요거 동격의 접속사로 보셔야 된다. 뒷문장 완전이야 지금. speak of 목적어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인간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직업이나 어떤 거래 따위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맥락에서 이제 삶의 어떤 방법이다. 뭐가 이 유기체의 이제 니치, 적소 또는 뭐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 유기체의 그 지위는 시작했다, 사용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위해서 start to be used 수동태 되는 거 확인하겠지? use하고 organize, niche하고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to be used 사용된 거고 그럼 뭐 하는 데 사용될까? 이게 직업이잖아. 직업 맞지? 직업을 얘기하는 거. 그 직업을 얘기하는 걸 찾으면 되지. 자, 우선 그 전에 주제 서식지와 구분되는 유기체의 생태적 지위.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나타낸다. 정말 포인트 딱 정리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나오죠.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유기체가 사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됐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조금 빠르게 수능 완성 11강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제 시험 범위까지는 이제 한 강 남았습니다. 쌤이 내일 촬영을 마무리하고 이제 모의고사 강의로 이제 들어갈 거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 잘 했는데 자, 이제 앞에 부분이 이제 슬슬 기억이 안 날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던 단어들도 또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10강 내용 또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란다. 알겠지? 오케이. 오늘 수업 된다고 고생을 하셨고 자, 우리 또 강의 듣고 또 질문거리 많이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되겠나? 이상 마치게요.